그저께 건설, 어저께 화학을 다뤘는데요. 네. 뭐 올해 들어서 IT와 더불어서 여전히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 자동차죠. 오늘 네, 자동차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 상반기 이후에는 이 차화점 가운데서도 또 자동차주 좀 힘을 못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연초 들어서는 다시 좀 꿈틀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자체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좀 과했던 낙폭도 최근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의 베스트 애널리스트시죠. 하이투자증권의 고태봉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이학년 의원께서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애널리스트라고 하셨는데 워낙 실력이 있으신 분이고요. 네, 과찬이었습니다. 자동차 하면은 뭐니 해도 제일 궁금한 게 올해 이제 내수 판매가 그다지 좋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우려가 좀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뭐 일단 왜 그 내수시장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10월 달에 보통 저희가 이제 전망을 할 때 가장 이제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카리라고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하고요. 그다음 카마라 그래서 한국 이제 자동차 공업협회 두 군데에서 일단 내수 전망이 나오는데요. 10월 달에 나왔던 카리 쪽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이 마이너스로 봤던 게 이 한국 내수만 좀 마이너스로 봤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내수가 좀 힘들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12월 달에 이제 좀 뒤늦게 나왔던 카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1.1% 정도 증가할 거다라고 일단 바꿔 얘기하면서 조금 이제 시각차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수는 거의 저희가 좀 비슷한 수준을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또 특히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게 11월 달에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한미 FTA가 비준이 되면서 개별 소비세 인하가 예고가 됐습니다. 근데 개별 소비세는 2012년 1월 1일부터 일단 2%포인트가 떨어지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달만 견디면 일단 개별 소비세 2%가 떨어지는데 굳이 11월 달에 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그때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두 자리 정도의 이제 이 낙폭이 좀 있었고요. 반면 12월 달에 이제 그걸 인지했던 이제 수입차 업체나 국내 업체 마찬가지로 2%포인트만큼을 프로모션으로 이제 어떻게 커버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저희가 예년 수준까지 복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11월, 12월 거치면서 굉장히 조금 우려가 커졌지만, 저희가 이제 뭐 12월 달에서는 다시 이제 복구가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실제로 저희가 좀 선수요가 발생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고요. 또 그다음 FTA에 따른 개별 소비세 인하로 수입차 시장이 한 27% 정도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비중 중에서 저희가 수입차 비중이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2012년도는 한 150만 대는 국내 메이커들이 커버할 거고요. 약 27% 증가한 14만 대 정도는 아마 수입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 시장을 저희가 한 4, 5% 정도 증가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쪽을 한 1% 정도 빠질 거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표 준비를 했는데 표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표가 잘못 나왔네. 일단 그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에서 일단 커머셜 비클, 즉 트럭하고 버스를 제외하고 일반 승용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한 1% 이상 하락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0.5% 정도가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내수 쪽에서 줄어드는 부분을 수출로 대응했을 때 국내 대비해서 수출 쪽의 ASP가 약 18% 정도, 즉 평균 판매 가격이 18%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를 저희가 계산했을 경우에 현대기아차 합쳐서 한 230억 정도가 매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현대차가 80조가 훨씬 넘는 매출을 보이고 있고요. 기아차가 40조가 넘는 매출이기 때문에 저희 그중에서 한 200억 정도는 좀 티가 안 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뭐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내수 쪽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잠깐 저희 작년에 잠깐 이슈됐던 거 있는데 조업 시간 단축 이거는 이슈도 아니라고 좀 보는 게 맞겠죠? 그는 2013년도에 일단 쉽게 말하면 노동부에서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조금 좀 단축해서 좀 사람들 좀 많이 써라라는 얘기인데 일단 권고 아니고요. 2013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노조 측에서는 일단 이슈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올해 조업이 단축된다든지 하는 어떤 우려는 없다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수 쪽 별로 이렇게 뭐 큰 영리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2012년 아무래도 무게 중심은 이제 수출 쪽에 실릴 것 같은데요. 오늘 밤 저희 12월 미국 자동차 판매 발표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전체 판매는 좋을 것 같은데
뭐 현대기아차 점유율 어떨지 사실 뭐 11월, 12월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질지. 근데 한쪽에서는 일본이 대지진 때문에 이제 조업 차질 빚다가 이제 정상화되면서 네. 좀 현대기아차도 거기에 악재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 좀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 같이 좀 말씀해 주세요. 12월만 국한에서 보자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목표했던 것들을 11월 달에도 거의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에는 사실 저희가 현대차가 그렇게 열심히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는 한 49,000대 정도로 일단은 뭐 숫자는 나오겠지만 마켓쉐어까지 크게 올라오는 아마 그런 모습은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대기아차가 매년 12월 달만 미국에서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줄이는 그런 모양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일본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제 차트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먼저 나왔던 차트인데요. 네.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일본 업체들이 올해 한 700만, 특히 도요타 기준으로 보신다면 올해 한 700만 대 정도에서 내년도에 한 845만 대 하겠다. 뭐 이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수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시장별로 조금 일본하고 일단 한국하고 어떤 간섭 효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도요타의 어떤 그 지진이 터졌던 시기에 도요타가 이제 붉은 선인데 떨어졌을 때 현대차가 약간 올라가는 모습은 보였지만 계속 이 10%대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도요타가 대진이 터졌건 아니면 뭐 공급량이 줄었건 상관없이 현대차는 가동률 한 120%로 계속해서 똑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일본의 간섭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미 일본의 공급량이 크게 늘었을 때도 저희가 똑같이 10%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또 시장 보시면요. 유럽 시장은 특히 저희가 좀 더 상관관계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2006년도부터 도요타하고 혼다는 구조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본 지진이 터졌을 때도 보시면 큰 영향이 없었다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우리가 뭐 3%대에서부터 지금 이제 뭐 저희가 9월달, 10월달 5.7%까지 굉장히 크게 늘었는데요. 일본과 이제 무관하게 일단 저희가 구조적으로 계속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2012년도는 저희가 유럽 시장에서 크게 좀 이제 마켓쉐어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 볼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시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 시장 보시면 가장 저희가 좀 우려하고 있는 게 바로 미국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가장 위에 있는 게 미국 빅3고요. 그다음 바로 밑에 있는 게 일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미국하고 일본이 가운데 저희가 중심선을 기준으로 거의 대칭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우려하는 거는 흑백 논리로 이제 미국 시장에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굉장히 미국 업체들이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공급 능력이 늘어났을 때 축소가 되는 게 과연 한국이겠냐 미국이겠냐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아마 미국 업체들이 일단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시장을 굳이 구분해 본다면 전 세계 가장 3대 시장, 즉 미국, 중국, 유럽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과 유럽은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제한적이고요. 미국은 저희가 미국 업체가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저희가 완전히 일본과 한국의 어떤 대칭 관계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일본 업체도 구조적인 문제를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단 물량을 많이 늘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가동률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그 믹스입니다. 렉서스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어떤 맥스 대비해서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핏 기준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만약에 렉서스에서 일단 마켓을 많이 개인을 못한다면 도요타가 계속 좀 어려운 상황일 거다. 특히 또 내수 시장이 7분기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도요타 구조적 문제도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환율도 일단은 뭐 엔고도 지금 좀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엔고 때문에 이 품질에 욕심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차로 나왔던 뭐 시빅이라든지 저 캠리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실제 한번 봤지만요. 굉장히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가격을 좀 낮춰서 만들겠다라는 좀 뭐 의지가 좀 많이 보이는 게 트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제가 속이 텅텅 비어 있는 소리가 난다든지 그 다음에 엔진도 저희는 GDI로 일단 물론 이제 뭐 풀 믹스를 갖고 가지만 MPI 엔진을 그대로 쓰고 있는 등 일단 뭐 품질에서 좀 저희하고 좀 차이를 좀 보이고 있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현대기아차 실적에 대해서는 뭐 9월 이후에 내수 시장은 부진했지만 그래도 해외 시장에서 선전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그래도 힘을 좀 받겠다라는 쪽으로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4분기 이후 실적 어떻습니까? 뭐 일단 4분기 때 저희가 판매량이 일단 발표가 됐습니다. 현대차가 일단 110만 8천 대로 저희 생각보다 훨씬 좀 크게 나왔고요. 저희가 이제 2분기 때가 2.15조 단기순이익으로 가장 이제 분기 단기순이익으로는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그때 생산량이 103만 대였습니다. 겨우 7만 8천 대 이상이 제가 늘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저희가 뭐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다 하더라도 사상 최고 수준이 나올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아차 역시도 저희가 68만 3천 대로 2분기 때 뭐 1.1조를 기록했죠. 그때도 이제 히스토리컬로 가장 이제 높은 단기 순이익이 기록됐는데요. 62만 2천 대에 비해서 68만 3천 대로 거의 좀 6만 대 가까이 늘었습니다. 결국 숫자 면에서는 사상 최대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내년도도 저희가 이제 뭐 700만 대, 즉 현대차 430만 대, 기아차 270만 대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각각 단기 순이익 9.1조, 4.5조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시장의 우려가 일단 뭐 Q 그로스, 즉 이 수량 베이스로 좀 증가폭이 좀 둔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지만 아마 그 코스트, 즉 플랫폼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1차 투자분에 대한 감가상각 종료 같은 이제 코스트 측면에서 어떤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 순이익에서는 저희가 좀 욕심을 내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실적 관련해서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 조금 의문인데 현대차 사야 됩니까? 기아차 사야 됩니까? 일단 저는 현대차를 1분기 때는 먼저 갖고 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4분기 실적이 1월 26일자로 나올 거고요. 기아차가 1월 27일자로 나올 겁니다. 아마 4분기 실적은 현대차가 조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 기대보다는 현대차가 일단 좀 잘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저희가 한 2.3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좀 기대했던 수준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4분기 실적에서는 현대차가 조금 더 시장에 이제 박수를 좀 받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유럽 시장을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i30가 1월 달부터 판매가 개시됩니다. 그러면 아마 2월 달부터는 아마 유럽 시장에서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 증가가 보여질 거고요. 그래서 1분기 때 현대차가 조금 더 재료가 좋다. 근데 기아차는 2분기 때 저희가 이제 기대했던 K9이 4월 중순에 출시가 되고요. 또 그다음에 유럽에서 뉴시드가 4월 중순쯤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모델 효과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는 측면에서는 현대차가 1분기에 조금 더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지금 멀티플도 PR이 현대차가 6배, 그다음 기아차가 6.2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조금 더 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두 회사가 사실은 뭐 같이 움직인 건 사실인데 4분기 실적이나 뭐 신차 효과 이런 거 생각 또 밸류에이션 상으로 또 뭐 큰 차이는 없지만 현대차가 조금 더 유리하다 이런 단기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자동차면 따라가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부품주도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말씀도 좀 해주시고요. 타이어는 혹시 커버를 안 하시죠? 합니다. 아, 그래요? 타이어도 가능하면 조금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부품주는 저희가 일단 뭐 항상 저희 우스갯소리로 형님이 먼저 가시면 이제 동생들이 따라간다는 표현 많이 쓰는데요. 이제 이 현대차가 아무래도 4분기 때 완성차가 조금 이제 주저하다 보니까 부품주가 거의 고점 대비 한 30%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되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아시겠지만 한미 FTA 비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쪽에라든지 우리가 유럽 쪽에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현지 공장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CKD 쪽 납품 비중이 큰 이제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엔 기대를 가져도 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완성차가 어느 정도 좀 탄력을 받게 되면 부품도 다시 따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가장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만도입니다. 만도요. 네. 만도는 저희가 이제 2003년도에 조선주를 보면서 수주 베이스로 갖고 갈 거냐, 아니면 결국 해당 연도에 EPS를 가지고 주가를 판단할 거냐라는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수주 베이스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됐죠. 지금까지 한 번도 부품주를 수주 베이스로 저희가 판단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만도는 항상 저희가 매출액보다도 수주가 약 2조 정도가 더 많게 올라가고 있던 회사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시장에서. 아마 주가 흐름을 보시더라도 만도가 굉장히 이제 20만 원 정도에서 굳건하게 주가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FTA라든지 우리 수출 비중이 커지게 되면 뭐 우리가 혼다, 뭐 닛산, 도요타가 전부 다 국내에서 부품 조달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해외 쪽에 OEM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은 주가가 한번 세게 올라올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업체들로는 뭐 만도, 한라공조, 그다음 평화전공, SL 이 네 가지 업체들을 좀 크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말씀하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10월 달이나 11월 달 OP 마진이 이미 10%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7%대에서 10%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고요. 말씀드렸듯이 천연 고무 가격이 맥스 6,200불까지 갔다가 3,100불까지 거의 많이 떨어졌죠. 그게 결국 이 코스트 측면에서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저희가 아마 1분기, 2분기까지는 저희가 스팟 프라이스하고 일단 컨트랙 베이스하고 좀 레깅이 있긴 하지만 실제 2분기까지는 원가에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일단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도 한 3% 이상 과도하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미쉐린 지분 10%가 전부 다 블록 딜이 있었습니다. 4만 1,000원에 일단은 블록 딜이 있었는데요. 15% 주가 한번 올라가고 나서 한번 차익 실현이 있었고요. 이번에 2차 차익 실현이라고 봅니다. 4만 5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한 10% 정도 차익을 좀 지키려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급적 차원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타이어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판가가 사상 최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결국 판가하고 원가의 스프레드가 이익이라고 본다면 저희가 4분기, 1분기 이익은 계속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반드시 한번 다시 상승한다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주가 수급적인 요인 말고는 딱히 악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건가요? 저희가 왜냐하면 그 2011년도는 계속 괴롭혔던 게 고무 가격이었습니다. 뭐 고무 가격이 일단은 뭐 저희가 시장 자체에서 워낙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에 재미가 없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합성고무 역시도 비리 가격이 4,200불에서 거의 반까지 떨어진 다음에 조금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합성고무 가격은 계속 제가 보기엔 낮은 상황에서 컨트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깅이 보통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라고 본다면 내년 한 2분기까지는 저희가 낮은 베이스의 원가를 갖고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타이어주 요새 관심들이 많은 것 같은데 탑픽으로 어느 종목 꼽는지 그 종목만 가르쳐 주시죠. 저는 넥센 타이어를 좀 적혀보고 넥센 있습니다. 타이어? 왜냐하면 네.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긴 한데요. 저희가 2017년까지 지금 한 2,200만 본 정도에서 한 6천만 본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일단 수량이 증가가 됩니다. 특히 지금 일단 경영계획에서 일단 한국 타이어의 가격이 한 5% 정도까지도 추격을 하겠다. 결국 이제 계속 가격을 높이겠다라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넥센 타이어는 P하고 Q, 즉 가격과 수량이 공이 제가 보기 17년까지는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만약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 2017년도 기준 단기 순이익 한 5천억 정도까지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PR을 한 12배 받기 때문에 17년도에 6조, 뭐 약간 좀 뜬구름잡이 좀 멀리 좀 느껴지시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큰 지향점을 설정해놓고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저희가 할인율은 좀 되게 적게 갖고 프리미엄을 줄 수도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금호 타이어가 계속 좀 비실비실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넥센 타이어가 반대급부로 좀 많이 이제 힘을 좀 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금호 타이어가 크게 이제 올라오지 못하는 한 아마 넥센 타이어가 계속 좀 커가는 모습이 보일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타이어주 가운데서는 넥센 타이어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고태봉 연구원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